지금 시장은 방향을 찍는 순간 전부 다 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얇게 흘러가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돈이 두껍게 들어오는 구조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 연준의 긴축 2년 동안 시장에서 유동성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매수세가 몰려도 급등,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급락하는 구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봉 기준의 박스 상단은 살짝만 이탈하게 되면 사람들은 돌파다 하고 추격에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위에는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건데요. 위로 당겨서 유동성들을 먹고 옵션 만기에 맞춰서 포지션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결국 이 윗꼬리만 남기고 내려오는 구조,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장입니다. 진짜 추세장이었다면 눌림이 생기고 다시 한 번 더 올랐겠지만 지금은 이탈과 함께 청산, 그리고 나서 되돌림,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흐름들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돈이 얇은 장에서는 추격에 대한 생존율들이 정말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방향성 베팅하신다면 정말 99%가 청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당장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상승장도 하락장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반등들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안에서는 실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시경제 역시도 경기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이 물가는 예전보다 내려오게 되면서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데 문제는 유동성이 현재 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돈 자체가 두껍게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서 이 조금만 매수 매도가 몰려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추세장이 아니라 변동성이 크게 더 몰아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저와 함께 그에 따른 대응들 같이 살펴볼 예정이오니 자, 이번 대응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살펴봤던 바와 같이 현재 비트코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히든 채널 하나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비트코인 주봉에서 2021년도에 형성됐었던 고점, 그리고 그 이후에 형성됐었던 변곡점, 그리고 변곡점 이후에 형성됐었던 고점, 이 세 가지를 이어서 우리가 채널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히든 채널이 하나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이에 대한 것들 4시간봉 넘어와서 같이 함께 확인을 해봤었을 때 비트코인이 60K를 달성했었던 이후로 이 채널의 1.25 라인과 1.5 라인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움직였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이 1.25 라인을 무너뜨리고 추가적인 하락세를 크게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나마 안심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 1.5 라인을 상방으로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것들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추세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이상 이 안에서 나오는 반등들은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하루 동안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힘차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점으로 잡아두었었던 이 채널선을 딛고 일어서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공지를 드렸던 것들은 지속적으로 주봉상에서 이어져 온 채널들을 돌파 실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지루한 횡보장이 지속될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큰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라인들도 함께 짚어드리면서 결국에는 이 도달 지점에서 우리가 캔들과 거래량들을 같이 좀 확인해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방향성에 대한 베팅보다는 이런 피보나치 되돌림과 각 지표들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반응형 단타 매매, 이것만 함께 이어가면서 우리가 흐름을 짧게 잡아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특성상 각각 선들을 리테스트하러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흐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있었던 비트코인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서면 어딜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할 수 있다 그랬다? 상단에 있었던 0.5 라인 리테스트하러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런데 리테스트 끝에 돌파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습 확인했었을 때 그에 대한 것들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공유드리면서 저희가 진입을 진행했고 목표가 길게 가져가지 않았죠. 이 상단에 있었던 피보나치 라인 가격이 터치하는 걸 확인하자마자 전량 익절하게 되면서 현 시장에 대한 구조들을 이해하고 명확한 기준선들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장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마무리를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론 비트코인에서 추가적인 상승분 등장하긴 했었지만 어찌되었건 저희가 기점으로 보고 있었던 이 채널의 1.5 라인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지금까지의 반등들은 그저 일시적인 되돌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분을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역시도 추가적인 관망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채널선을 돌파하고 훨씬 더 낮은 시간대 봉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지가 일어났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었었을 때 저희 역시도 추가적인 기회를 잡아보기 위해서 진입을 진행했었지만 결국 안정적으로 지지가 일어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게 됐고 저희가 정고점으로 잡아놨었던 스톱로스에 걸리게 되면서 빠르게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의 장세가 반등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지지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유동성들이 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점이 예상만큼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장세가 위험하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스탑로스 철저히 타이트하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빠른 손절을 통해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손해들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요. 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단의 피보나치 선에서 지지가 일어나게 됐었을 때 리테스트의 특성을 살려서 재진입 타점 잡고 채널선으로 목표가 잡아서 욕심내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하게 되며 저희가 잃었었던 손해 이상으로 다시 한 번 더 흐름들 복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날 것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장세가 그만큼 불확실성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기준들 그리고 내 관점이 틀렸을 때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판단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해왔고 그런데 우리 코리니 분들께서는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쉽게 판단 내리기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모든 현황들 함께 공유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보시라고 바로바로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실시간 현황들 나도 함께 공유받으면서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눌러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실시간 현황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비트코인이 지금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채널 라인도 넘지 못한 채 내려왔고 이 피보나치 선을 여러 차례 리테스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계속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반등들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왜 장세는 이렇게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는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왜 사실상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는가? 이에 대한 것들 저희가 좀 자세히 파헤쳐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나는 지금의 장세의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싶다 하신다면 댓글로 줄다리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흐름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지금 차트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속으로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오고 가고 있는 이유 그건 바로 경제 지표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좀 확인해 볼 건데 자,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들은 맞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들도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소비는 유지되고 있고 AI 투자 기업 등 지출도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무너지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물가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압력들은 예전보다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이 연준의 금리 인하할 명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 위험 자산에는 당연히 이것들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유동성인데 이게 코리니 분들께서 특히나 놓칠 수 있는 강력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장에는 돈들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준이 지난 2년 동안 금리를 너무나도 많이 올렸었고 이 양적인 긴축으로 인해 시장 돈을 많이 빼갔기 때문에 이 예전처럼 돈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서 무지성 상승 이런 장이 나타날 수
없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얇으면 어떻게 되냐? 이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갑작스럽게 급락하고 조금만 매수가 나와도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반등세들, 하락세들 이 등락폭이 3%에서 4%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추세를 잡아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장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 방향을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왜 시장은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느냐? 이 리포트가 중립이라고 찍는 이유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봐서는 경제성장 지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슬슬 회복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 때쯤 근데 생각보다 유동성들이 부족하네? 이 고용 둔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네? 이러한 현상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한쪽으로 쭉 장을 이끌고 오기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인의 단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 코인은 특히나 유동성들의 영향을 정말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벤트가 나온다면 방향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CPI가 예상에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코인들이 급반등하는 흐름들 등장할 수 있게 되고, 예상보다 상회된다라고 하면은 코인의 급락하는 흐름들 등장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금 당장 정해지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몰아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 장세를 인지하지 못하신 채 내가 무리하게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만 계속해서 건다라고 하면 급등한다고 추격 매수해서 윗꼬리에 물릴 가능성 높거나 급락한다고 공포에 손절해서 반등 바로 나올 때 후회하실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돈이 얇기 때문에 이런 휩소들이 반복되고 결국 이 구조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다 내시드만 왕창 잃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세들에 대한 것들 핵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위로 튄다고 해서 급격하게 흥분하기보다는 우리가 아까처럼 잡아놨던 기준선들에서 안정적인 반응들이 나와주는지 이걸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이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시황을 체크해 주시는 게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표들은 언제 발표가 되고 기업 실적들은 언제 나오게 되는지, 이 모든 소식들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찾아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바로 안내 도와드리면서 이 영상으로도 주요 지표들에 대한 것들 그날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소식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저희 채널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 5시에는 옵션 만기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리비트 기준 최대 고통 75K, 바이낸스 기준 72K인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가격은 67K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대 고통이 이 위에 있다라고 해서 물론 상방으로 끌어올리려는 힘들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까지 끌고 올라오기에는 너무나도 벅찰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래소들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안정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가격은 저는 68K가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널선 이 자리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세 등장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넘어서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미지수로 두고 이 자리에서 진짜로 돌파가 일어나서 지지가 일어나는지 이 반응들을 좀 함께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장세 속에서 옵션 만기가 종료되는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옵션 만기를 위해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던 힘들이 이 종료됨에 따라서 매도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방 압력들이 사라지자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 옵션 만기가 끝난 5시 이후에. 그렇다면 오후 5시 이후에는 하방의 그림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방 자체를 공포에 속아서 매도 물량들이 빠르게 쏟아지게 된다면은 그 하방의 흐름들이 훨씬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피보나치 선들의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등 타점들 반응 확인하고 잡아볼 기회도 저희가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돌파해서 지지받고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일어나도 결국 상방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게 됐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하는 흐름들, 이 리테스트 후에 지지가 안정적으로 확인했을 때 진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반응들을 체크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기준선들을 토대로 반응 먼저 체크해 주시는 거 꼭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시장의 구조들 그리고 기준선들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기준들 준비해서 새롭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